네, 안녕하세요. 방정입니다. 오늘은 1월 8일 저녁입니다. 방금, 어떤 밴드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이 전체 종목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 역시나, 그죠? 이거 뭐 완전 무슨, 그죠? 전쟁 난 것 같이, 완전 막, 대부분 다 하락. 최근에는요, 중형주들이, 하락폭이 더 커요. 왜 그러냐면, 연기금, 그죠? 연기금은 국장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오르고 지수만 오르죠. 지수만 오르니까, 그죠?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크다 보니까 걔네들이 계속 오르면 나머지 종목들을 파는 거죠. 연기금들이. 그 비율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수급도 깨어지고, 새로운 신규 매수세는 없고, 개인들은 그 ETF, 그죠? 이 국장에 대해서, 폭락한다. 하락 배팅. 이쪽으로 계속, 그 정도만 배팅을 치고, 그 외에는 계속 주식을 팔고 나가는 거죠. 서학개미로 변신. 그리고 정부는, 그죠? 뭐 삼성전자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무조건 지수만 올려서 5,000포인트, 그죠? 5,000포인트 만들면 서학개미가 돌아온다. 이런 좀, 그죠? 수준 이하의 어떤 생각. 지수만 끌어올려 가지고, 그죠? 뭐 돌아온다는 그런, 발상은 그 주식을 안 해본 사람들의 생각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정부 관계자들, 기재부들 이런 쪽에 대부분은 주식이 뭔지도 몰라요. 안 해봤어요. 장관부터 뭐 저는 주식 안 해요. 뭐 안 해봤어요. 뭐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앞전에도 한 번씩 조금 언급드린 것 같은데 가장 최악의 계력 장세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지수만 쎄리 끌어올리는 거다. 나머지는 다 폭락. 아니면 하락, 소외. 이런 부분이 가장 안 좋다 했는데, 그죠? 그런 방향을 흘러가죠. 외인들 입장에서는 기관도 기관 구실을 못하고 개인은 다 떠나고 그러니까 무주공산이에요. 그냥 놀이터예요.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원하는 방향대로 올리든지 내리든지 내 맘대로야. 지금 이런 식이죠. 그래서 좀 답답하다. 물론요. 이런 장이 지속되고 영원하진 않아요. 그럼 뭐 막말로 그냥 지수 5,000포인트 그래 가라. 그래서 갖다 칩시다. 그러면 지수 5,000 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그때도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오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 생각하는 거죠. 그래 차라리 5,000포인트 가라. 그 다른 종목 빠질라면 빠져라. 하고 보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런 좀 그런 어떤 심리가 필요해요. 지금은. 그죠?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를 하이닉스를 추격 매수할 수는 없는 입장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그죠? 이유 없이 빠지는 종목들이 많아요. 중형주라는 이유로, 연기금이 팔았다는 이유로. 연기금도요, 따지고 보면 그냥 덩치 큰 어린애예요. 주식 수준으로 보면 그냥 초보예요, 초보. 그냥 입사해가지고 어쩌지 시험치가 들어가니까 연기금에 취직한 거예요. 과연 주식 수준이 하이 레벨에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요, 이 세력들은 연기금 손절매도 유도시켜요. 털어먹어요. 로스컷 규정 이용해서 털어먹는 경우도 있고, 또 연기금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오르면 다른 거 뭐 팔아도 별 부담 없어요. 어차피 여기서 100억 벌었는데 다른 거 중소형주 한 100억 정도 손절 쳐도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심리죠. 그러니까 그냥 손절 치는 거예요. 사상 최고가에 사서 사상 최저가에 그냥 손절 치는 거. 그런 것도 허다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그런 매물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은 보고 있으면 괴롭죠. 힘들죠. 근데 요거 사두면 기다리면 다 돈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만큼 좋으니까. 그리고 지금 시점은 무엇보다, 그죠? 계속 말씀드리죠. 정부 정책 중에, 그죠? 배당수도 분리과세.
이거는 처음 시행하는 거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이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몰려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 배당 많이 주는 거. 그죠? 배당 많이 주는 주식. S&T 홀딩스. 예, 그죠? 대략적으로 이래 보면 한 3,500원까지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것도 분기 배당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5만원짜리가 3,500원 배당을 주면, 그죠? 배당률이 몇 프로예요? 7% 근접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식이 빠지면, 5만원에서 더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배당률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얘가 한 4만원까지 빠졌다. 근데, 그러면 배당률이 8%, 9% 되죠. 그러면 막말로요. 다른 주식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골머리 아프게 주식 할 필요 없어요. 이거 몰빵 해놨고 그냥 주식 이제는 안 해. 나 앞으로 매매 안 해. 그냥 요거 1년 내에 요거 배당 받으면서 그냥 요거 들고 갈 거야. 더 빠지면 더 사쁘면 되지. 배당률이 10%, 11% 되면 그저 묶인데? 이런 마음으로 덤벼들면 편하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어때요? 배당 같은 거 생각 안 해요. 특히나 우리나라 개인들은 내가 배당 받자고 주식해. 그죠? 이런 심리죠. 그리고 주식이 떨어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공포. 끝없이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감을 느껴요. 근데 얘는 안에 자세히 들다 보면 재밌는 게 많다 그랬죠. 가장 최근 공시를 보면 35억 매물이 등록이 돼요. 그리고 얘는 46,000원에 받은 거야. 그럼 46,000원에 받은 거, 그죠? 35억. 한 77,000주. 얘를 계속 파는 거야. 계속 팔면 사람들이 계산해요. 아, 이거 46,000원까지 빠진다. 심리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거 일부는 저것끼리 주고받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어차피 얘는 품절주예요. 유통주식 수가 전체 비중에서 몇 프로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품절주니까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빠진다. 근데 그 이면에 뭐죠? 내일이죠, 내일. 오늘 1월 8일이니까 내일 1월 9일. 1월 9일 날 교환사채 300억이 만일 입금이 된다 하면, 그죠? 정말 부담 없어요. 입금이 된다 하면 63,000원에 죄송합니다. 63,000원에 300억을 투입을 하는데 지금 5만원이야. 근데 63,000원은 300억짜리가 알아서 무조건 작업해줘요. 이런 경우는 허다해요. 에이, 설마.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이죠. 희한하네. 이상하네. 이럴 것 같으면 예? 장중에 사지. 장중에 5만원, 지금 5만원인데 5만원에 300억치를 사지. 뭐하러 63,000원에 300억치를 사? 희한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것들은 교환사채, 전환사채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대주주하고의 약속이에요. 예를 들어서 300억치를 샀어. 그럼 나중에 얘를 주가를 끌어올리고 얘를 갖다가 팔 때 호재성 공시 띄워주고 이 모든 것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 시나리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전에 우리 경험했죠. CNG 때도. 야, 지금 11,000 얼마인데 왜 전환사채를 12,850원에 사가지? 이상하네. 그것도 200억을. 그냥 장중에 11,000 얼마인데 지금 그냥 사면 되는데. 그죠? 그런 생각, 의문을 많이 가졌죠. 그때 누군가가 질문도 하셨고. 근데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근데 지금 어때요? 장이 어렵고 힘들어요. 어렵고 힘들고 난해해요. 외인들 이 놀이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애매해요. 이런 상황에서 왜 지금 C&T 홀딩스를 약간 집중을 하냐면요. 얘는 오픈북 시험. 굉장히 마음이 편한 거예요. 보증수표 같은 거. 그래서 만일 내일 300억이 유입이 됐다. 입금이 됐다. 그것만 딱 되면 이제는 안심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63,000원에 300억이 사러 들어왔으니까 이 작은 돈 아니죠.
이런 것들은 기다리면요, 무조건 알아서 작업을 해요. 그러면 63,000원이 본전이야. 그럼 얘네들도 본전 찾자고 그 짓 한 건 아니죠? 그럼 63,000원에 플러스 알파 시세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정고점 한 9만원대까지 갖다 놓는다? 그것도 무리수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네들도 남겨 먹어야 되니까. 300억에 대한 어떤 보상,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자신이 있다는 거죠. 자신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주식은 신경 안 쓰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면 되는데, 더구나 얘는 1년에 4번 분기 배당까지죠. 그럼 기다리기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요, 얘가 품절주예요, 품절주. 너무 물량이 작은 품절주. 세력이 원하는 대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조금씩 분할 매수 하면서 조금씩 늘린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1월 9일 날 돈 입금되는 거 보고, 그때 입금되면 사러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어떤 경우는요, 300억 입금됐다 공시 뜨자마자 바로 막 뺑 하고 급등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일 입금되는 거 보고 사야지 하는데 공시 뜨자마자 그냥 급등해버리면 추격 매수 못해요. 못 쫓아가요. 잡지도 못해요. 그런 경우가 발생할까봐 지금 어떻게 분할 매수 한다는 거죠. 그게 경험치예요. 아, 이런 주식은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느낀 거죠. 근데 100%는 없죠. 만일 내일 입금 안 하고 이런 이유로 해서 입금 날짜를 뒤로 미뤘다든지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하긴 하자. 그래서 고민스럽다. 이런 거. 물론요, S&T 홀딩스가 양아치 회사는 아니거든요. 우량한 회사야. 그러니까 그 정도 짓은 안 할 것이다 생각은 하는 거죠. 그렇지만 모르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하자. 보고 하자. 근데 혹시나 이것저것 엄청나게 조사하고 공부하고 시간 투자하고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너무 시루다가 몸살이다가 갑자기 뿅 날아가 부는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한 거고, 지금 5만원대면 3,500원 배당 받으면 이런 주식은 그지 안 팔아도 돼. 배짱으로 들고 가. 이래도 돼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죠. 15만 얼마 이럴 때 막 받죠. 아이고 1년에 4번 배당 주는데 배당 얘는 다른 주식 매매하다가 손실 입으면 이 배당 받아서 메꾸면 돼. 그래서 얘는 매매 안 해. 처박아 두자. 그래서 그죠. 많은 분들이 좀 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꼬약 오르니까 자꾸 고민스럽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몇 번은 질문도 하셨고.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가자 했는데, 이제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15%씩 이래 오르죠. 이런 경우 못 봐요. 한 10년 안에 현대자동차가 이래 많이 오른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팔아야죠. 다른 배당주 지금 막 바닥 기고 있는 거 많은데, 그래서 질문하신 분한테 제가 말씀드려, 그죠? 이거 차라리 이거 팝시다. 지금 그냥 현대 자동차 우선주, EUV, 3호비 이거 그냥 싸그리 그냥 다 팔아버리고 그 돈 갖고 차라리 S&T 홀딩스나 다른, 그죠? 광주 신세계나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배당 받을 수 있는 거, 지금 바닥에서 헤매는 거,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냥 파는 게 낫겠다. 물론요, 앞으로 계속 더 오를지 어떻게 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그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제 생각에서는 이 정도가 그냥 적당해. 차라리 이거 팔고 여기로 이동하는 게 마음 편해. 시골지 전략.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고, S&T 홀딩스는 300억 63,000원에 사러 들어온다는 교환사채 이 가격대, 얘가 보증수표다. 그래서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결론은, 그죠? 내일 봐야 알겠죠. 내일 보고, 그죠? 내일 보고 대응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은, 또, 그죠? 조금 우려스럽죠.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고 그런 건 없어요. 마음 편해요.
5만 원짜리 사서 3천 원대 배당만 받아도 이게 어디야? 뭐 이런 느낌이죠. 은행 이자 3배인데 가면 더 떨어지면 어떻게 우려 이런 건 없어요. 더 사보면 되지 이런 생각.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빠지면 더 사면 되지 이런 생각. 근데 배당주는 너무 편해요. 기다리면 배당을 주니까 믿는 구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얘가 부실 주면 걱정이 되겠죠. 근데 유보율이 15,000%가 되는 우량주인데 자회사들 빵빵하게 잘 나가는데 뭐 걱정 없다 이런 느낌. 그래서 얘는 편안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단 항상 말이죠. 어떤 주식이든지 분할 매수는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오르면 분할 매도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고 팔면 상가 가면 어쩌지? 샀는데 더 빠지면 어쩌지? 이러면 주식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좋은 거는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요것만 습관적으로 해도 주식으로서 그렇게 큰 낭패를 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단 좋은 주식, 그죠? 이 부분은 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부분. 주식을 내가 쭉쭉쭉 보다 보니까 와 이건 뭐야? 전쟁 났어. 지수만 세리 올리고 좀 너무하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선거 하겠나? 이런 생각.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완전 바짝바짝 피를 말리다가, 그죠? 주식 부양세 빵 터지면서 막 코스닥을 막 끌어올리면 얼마나 눈물나게 고마울까요? 그런 걸 노리나? 극적인 효과? 또 한편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거나 뭐 이것도 주식의 일부다 생각하고, 그죠? 우리가 차분하게, 냉정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뭐 성질 부린다고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짜증낸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그죠? 냉정하게, 차분하게, 그냥 보는 거예요. 보고 대응하고. 그게 주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도, 그죠? 트럼프가 하는 행동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국제 정세는 굉장히 불안한데, 근데 어때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결국 뭐다? 유동성 장세 특징을 나타내는 거죠. 예, 어쨌든, 그죠? 또 뭐 내일은 또 약간 금요일이고, 또 단기적으로는 S&T 홀딩스 얘가 어떻게 되는지 뭐 좀 집중해서 뭐 보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또 대응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